최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하자 일본인들이 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뒤집힌 일본인들이 충격적인 도발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한국 정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 등의 용어가 사라집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결정인데요. 일본 정부가 이들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지 약 5개월 만으로 과거사를 지우기 위한 또 다른 시도입니다. 일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문부과학성은 8일 야마카와 출판, 도쿄서적, 직교 출판, 시미즈 서원, 데이코쿠 서원 등 교과서 업체 5곳이 제출한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 변경하는 수정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5개 출판사는 중고교 지리와 역사 등 총 29개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대부분 위안부로 수정했습니다. 일본이 징용 노동자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미의 강제 연행도 강제적인 동원이나 징용으로 대체되고 연행은 사라졌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뿐 아니라 내년부터 사용되는 교과서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중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종군 위안부나 강제 연행 등의 단어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이들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답변서는 바바 노부유키 일본 유신회 중의원 의원이 종군 위안부에는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식 문서인 고노 담화에서도 사용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뜻을 담아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일본 우익 세력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종군 위안부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부과학성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결국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이를 받아들이는 공식 견해를 채택한 것입니다. 위안부 모집과 관련된 강제성이나 일본군 관여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데다 역사를 왜곡시키려는 또 다른 시도여서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앞서 문무과학성은 지난해 3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도 비슷한 시기에 나오면서 논란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이 일본 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 판결을 내린 뒤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중 세 번째 패소 판결입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징용 피해자 고 정모 씨의 유족들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총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1940년 12월부터 1942년 4월까지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시에 있는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의 승소 판결을 확정한 이후 2019년 추가 피해자들이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패소한 판결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입니다.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 제3고심이 일본 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보고 201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8년 제3고심 이전에 2012년 대법원 상고심이 처음 일본 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을 때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과는 반대로 2018년 12월 광주고법은 다른 징용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며 2018년 대법원 제3고심으로 판결이 확정됐을 때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쟁점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유족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정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유사한 사건에 대한 광주고법 판례는 2018년을 기산점으로 삼고 있다며 항소 등을 통해 더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에서 아직 다양한 재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동향을 확실히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징용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타당한 사법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일본이 뭔가 실수하기 시작했다. 저 나라 사람들은 더 도발을 할 텐데 더 이상 안 봐준다.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 기회에 이러한 여러 문제의 근원이 아사히 신문이라면 당사자에게 배상 지불도 이 문제로 손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배상도 모두 아사히 신문에 책임을 지게 한다면 되지 않나요? 고노다마, 무라야마다마, 그리고 아베 정권에서의 2015년 한일 합의, 이만큼 사과해도 사과하라, 사과하라 라고 말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종군이 아니다, 강제가 아니다 라고 차세대에게 가르치는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의 참상과 한국의 그 수상한 느낌을 보면 거짓말이라니 짐작이 가는군.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히 신문이 오보를 흘린 것, 그것이 사실로 인식되어 버린 것을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위안부는 이웃나라와 아사히 신문이 결탁해 만든 캐릭터에 불과하다. 90년대와는 격세지감이 있다. 그때는 교과서도 외교도 최악이었다. 교과서는 중국이나 한국의 입장에서 본자하게 극치로 어느 나라 교과서인가 싶었다. 사실에 입각해 정정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르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위안부나 징용 따위를 싣는 것보다 죽도 침략, 북방 영토 점령 경위를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짓말을 깨달은 것도 좋았지만 일본 국민 개개인의 의식을 바꾸어 일본 국민 전체가 호소하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 군의 위안소적인 것은 동서고금 드문 일이 아니다. 거짓말을 퍼뜨린 상처로부터 회복되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내가 중학생 때는 위안부 관련 기술을 본 적이 없어. 정정이고 뭐고 날조되고 왜곡된 내용을 일일이 교육할 필요는 없다. 나는 종군 위안부라는 말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종군 위안부에서는 스스로 요구에 따라갔다는 느낌이 든다. 종군이라는 걸 붙이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은 듯한 일본 정부의 자세가 어떨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